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방송하고 나서 월요일 또 오늘 방송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에, 이걸 좀, 그,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장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086만원이고요. 오늘 플러스 10만원인데, 오늘 시장에 비하면은 정말 이 수익이 났는데 마치 손실 본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한마디로 지수가 폭등을 했는데요. 상승이 아니고 폭등을 했는데, 딸락 10만원 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도주를 잡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돈도 별로 못 벌었고 종목 변화도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저는 오늘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방송할 내용이 없었는데, 시장이 워낙 보기 힘든, 제 경험상으로도 처음 있는 일 같은데요. 폭등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방송 목적은 뭐 제가 가진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오늘의 이 사건, 11월 6일 이 사건을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중요하니까 제가 가진 거는 그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이 거의 못 올랐기 때문에, 제가 SY를 500 가지고 있었고요. 유신을 300 가지고 있었고, 코론 글로벌 100, 태경 BK 100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 여기 파워넷을 5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정리해버렸고요. 이건 뭐 지금 현재 시장이 뭐 이런 종목 건드릴 때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해버렸고, 결과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SY를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SY 300만원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유신 300만원 남겨놨고요. 그 다음 태경 BK하고 코론 글로벌은 100만원씩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수익이 10만원밖에 안 난 가장 큰 이유는,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500만원을 가지고 있었던 SY가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0%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 외국인이 지금 계속 매수해서 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SY가 자회사 상장도 있고 해서 상승할 것으로 봤던 재료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오늘 시장과 완전히 다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 두고 있던 사람들이 다 팔고 2차전 쪽으로 다 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잘 됐다 싶기도 해요. 갈 사람들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보시면 어제보다 금요일보다 더 줄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종목 관심 가지던 사람들이 대부분 떠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2차전지 쪽으로. 왜냐면 저쪽이 막 올라가니까, 심리적으로 상한가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그동안 2차전지 쪽에 계속 눌려가지고, 포스코 퓨처엠도 60만원짜리가 거의 한 23만원까지 엄청나게 하락했었는데, 이게 한 방에 상한가로 확 땡겨 올리는 그림이 나왔죠. 에코프로빔도 마찬가지로 30만원을 그냥 돌파해버리는, 한 방에 상한가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SY를 좋게 봤던 사람이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거 오늘 좀 팔고 저쪽으로 옮겨갈까 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오늘 시장이 저쪽으로 돈이 쏠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심 두고 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 팔고 갔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오르지 못한 이유였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단타로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오히려 빠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서, 그래서 남들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여기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수익이 별로 안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이 두서없이 길게 할 게 아니고 짧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SY 비중을 200만원 줄였고요. 유신 300만원 그대로, 유신도 수익 났던 부분 조금 팔았습니다. 팔아갖고 다 300만원으로 맞췄고요. 태경 BK하고 오히려 적게 가지고 있던 태경 BK가 2.25% 올랐고, 100만원 가지고 있었던 코론 글로벌이 4%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올라가서 오늘 그나마 10만원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은 1086만원이 됐고요. 욕심 안 부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은 급등하는 2차전지라든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욕심 부리지 말자 그것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저쪽으로 가서 상한가 같다고 막 좋아하는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던 거 팔고 저리 가고 싶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누르는데 엄청난 내공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여기 있자, 그냥 이대로 있자 이러고 이제 계속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거는 비중을 오히려 줄여갖고 현금을 277만원 정도. 지수가 폭등했는데 왜 줄였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는 풀베팅 했는데 오늘은 비중을 줄였습니다. 더 줄이고 싶었어요. 사실은 확 줄여갖고 시장 상황만 아니면 다 팔아버리고 싶은 정도로 시장이 제가 생각했던 거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돌리고 있는데 급등했다고 해서 또 다 팔아버리는 건 또 아니다 이래 싶어가지고 비중을 줄이는 정도 선으로 위험 관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금요일보다 오늘이 제가 가진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더 안 좋은 날이 돼버렸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277만원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만약에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비중을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가진 종목을 이렇게 설명하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제가 봤던 부분을 개인적인 견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미증시가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오른 이 부분도 좋았고,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 1.38%로 막 아주 많이 오른 것은 아닌데 이게 왜 좋았느냐 하면 그 전에 수요일 목요일이 급등을 해가지고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밀어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여기서 이제 횡보 내지는 약간 조정받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포지션을 구축해놨는데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미증시가 상승하는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좋았고요. 오늘이 여러가지가 오늘 합쳐져서 지금 급등한 날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도 0.6%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그림이 오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올라가 버린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증시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못 올라갔었죠. 오늘 빼고 여기서만 보면 거래소 지수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빼고 보면 미국 증시 기준으로 보자면 급락하고 나서 들어올리고 나서 다시 빠져서 여기쯤에 멈춰져 있었어요. 미증시는. 근데 국내 증시는 한 단계 더 떨어져 가지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여기서 시작해서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올라갔던 얘기예요. 여기가 바닥이었으니까 강하게 계속 밀러가서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으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하는 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말에 이 큰 사건이 있었죠. 공매도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게 요번에는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요. 이건 왜 타이밍이 좋았냐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대량으로 쳐놨었고 공매도가 특히나 2차전지 같은 이런 쪽에 공매도가 엄청나게 매도를 내갖고 막 눌러놓은 상태, 최대한 누를 대로 눌러서 매도를 쳐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칠 수 있는 돈을 다 매도쳐갖고 눌렀다는 얘기죠. 최대한 눌러가지고 이제 밑으로 더 빠지면은 이익 실현하려고 공매도는 내려가면 이익 보니까 누를 대로 눌러놨는데 여기서부터 조짐이 이상했죠. 뭐가 이상했냐면 정부에서 불법 공매도 조사해가지고 과징금 물린다는 뉴스가 막 나왔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추적해서 조사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거 튀어오를 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하고 목요일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불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이제 그걸 환매수하면서 튀어올랐고 금요일도 올라가는 그 힘에 의해 갖고 이제 공매도 잡아라 이런 느낌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밀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매도가 지금 여기서부터 봤을 때 엄청나게 계속 눌러난 이 상황에서 스프링을 누르듯이 최대한 눌러가지고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상황에서 정부에서 조사나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까지 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서 공매도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 이게 결정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말에 그것도 특히나 뭐 평일이 아니고 주말에 일요일에 이게 공매도 금지를 딱 던져버렸기 때문에 꼼짝 말아야 돼버린 거죠. 공매도 쳐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뉴스 한 방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공매도 금지하는 뉴스 보고 나서 기절했을 겁니다. 대책이 없었을 겁니다. 매도를 실컷 쳐놨는데 공매도를 못한다는 얘기죠. 공매도를 못하면 이때까지 매도해놨던 걸 환매수해갖고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공매도가 금지돼 버리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자면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미수몰빵 쳐놨는데 미수몰빵 쳐갖고 올라갈 줄 알고 막 풀베딩 쳐놨는데 이 악재가 터져갖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한도 걸렸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 매매가 나온다 그러면은 투매가 나와갖고 폭락하는 그거에 반대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공매도를 막 최대한 쳐놨는데 공매도 금지시켜버리고 재료가 호재로 해갖고 지수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합쳐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줬는데 금요일에 미증시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오늘은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싶은데 금요일 올라가 버림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미증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이 그 상승 힘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공매도 금지시켜 버리니까 이게 튀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시면 그래서 지수가 1차로 빠지고 2차로 빠져서 여기가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이거 깨고 내려갔었는데 한 방에 미국 증시처럼 뚫고 여기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거 미국 증시하고 비교해 보면 다우지수가 지금 1차 하락하고 2차 하락하고 나서 요 부분까지 올라왔죠. 겨우 요까지 올라왔는데 국내 증시는 한 방에 더 많이 빠져 있다가 한 방에 2위로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그래서 한 방에 엄청난 상승을 해가지고 급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그림 급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왜 걱정스러웠냐 하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공매도 손절시키면서 밀어 올려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오히려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공매도를 금지시킨 나라가 지금 튀르키예인가 거기하고 우리나라하고 선진시장 중에 두 군데밖에 없답니다. 다른 선진시장은 다 공매도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공매도를 금지시켜버렸어요. 이게 개인들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만이 많은 데다가 정부에서 이제 선거철도 다가오고 하는 이 부분도 작용한 것 같아요. 여당에서 정부에서 좀 점수를 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해서 이제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 막 던지고 있죠. 정책을 막 던지고 있는데 선거에서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선거 뒤집기용으로 막 하고 있는데 이 공매도 카드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추측인데. 그래서 이걸 공매도 금지시켜버려갖고 튀어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은 좋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6월달까지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에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남들 안 하고 있는 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게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안 밀려 올라갑니다. 외국인들이 공매도 부분에 그 부분이 반감을 사가지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현물을 던져버렸을 거예요.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게 거의 못 올라갔거든요. 올라가긴 했네요. 뒤에 외국인 샀나 한번 볼까요? 거의 많이 안 사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잘 모르는 좀 애매한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시켜버리면 아니면 많이 빠지는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시켜버리면 오히려 반발을 사갖고 더 눌러버리는 위험성이 생깁니다. 가지고 있던 현물을 던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수가 튀어 올라가고 미증시까지 올라가서 급 반등하는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공매도 금지시켜 버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이 선물을 1조 4천억인가를 장중에 매수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 끝날 때 되니까 매수했던 거 다시 정리해버리고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매수를 줄이고 6천억으로 그 선물 매수를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콜 옵션을 지금 490억 매도를 쳐버렸습니다. 콜을 490억 매도 쳤다는 얘기는 그 지금 옵션 만기가 다 돼가죠.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좀 오바다.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갈 것 같다 싶으니까 옵션에서 490억 매도 쳐갖고 위에 배팅 쳐놓고 전부 다 주워 먹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콜옵션을 배팅을 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선을 끄는 거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오늘은 정말 타이밍 좋게 외국인 뒤통수 치듯이 선발 묶어놓고 그냥 공매도 금지시켜버리겠다고 봅니다. 지수가 급등하는 타이밍에 맞춰갖고 공매도 하지마 이래버리니까 그동안 많이 해놨던 공매도를 환매수해야 되는 이 상황에다가 심리적으로 그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 공매도가 많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나 세력들이 공매도 많은 종목을 집중 공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면 공매도가 더 공매도를 못 치니까요. 환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그냥 매수해버리니까 이 공매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환매수를 해야 되죠. 이게 눌러놨는데 이만큼 매도 쳐놨는데 이걸 비싼 값 주고 이제 만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운이 이 상한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전량이 상한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도 이 부분이 영향을 주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인 견해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공매도가 심했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 종목이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눌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호재성이 터져갖고 올라갈 것 같으면 공매도를 안 치죠. 뭔가 악재가 터져갖고 내려갈 것 같은 이런 상황일 때 공매도를 쳐서 밑으로 눌러서 먹으려고 공매도를 치는 건데, 이게 환매수로 인해 가지고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갖고 튀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시켰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악재가 호재로 변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급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를 못하니까 수급에 의해서 밀어올려서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에 악재가 해소됐느냐?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언젠가는 밀어올리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다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종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종목이 진짜 재료가 호재냐 악재냐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따져봤을 때 이게 밀어 올라갈 정도의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면 오히려 매도가 돼가지고 이 끌어올린 부분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시장에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일단 못 먹는 건 고사하고, 이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말이 좀 두서가 없는데 배가 아파서 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비용 같은 이 무거운 종목이 80만원씩 하는 이 종목이 상한가 갈 정도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돈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죠. 딴 거 팔아갖고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지고 있던 건 막 팔아갖고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가진 이런 종목은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내일장 돼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장 돼갖고 조정받는다 그러고 내려가면 오늘 못 올랐으니까 이제 얘가 올라가다 이게 아니겠죠. 이쪽에 지금 돈이 다 몰려가 버리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빠질 때는 얘가 더 빠져버릴 수 있는 유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위험 관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종목을 비중을 200만 원이나 더 줄여가지고 정말 이 공매도 금지만 없었다면 오늘 이쪽 종목들이 올라갈만 했어요. 왜냐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이야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이 절묘한 타이밍에 돈이 저쪽으로 가버려가지고 꽝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 좋게 안 되는 거를 또 운 나빠서 안 돼버리는 거를 미련 가지고 또 다음에 가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히려 비중을 줄여서 위험 관리 딱 해놓고 제 기준으로 제가 가진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높여가지고 이 시장이 이렇게 흥분된 사람들이 급등시키고 있는 이 부분이 진정될 때까지는 좀 눈치 보고 위험관리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험관리 해놓고 그다음 진정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수급이 몰려올 때 그때 추가로 더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까 한번 볼까요?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죠. 유신, SY,
태깅 BK, 그런 글로벌. 뭐, 대충 이렇게 해서, 뭐, 제가 가진 종목은 별로 안 좋지만, 일단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급등하는 이런 날을, 영상으로 기록을 해놓자. 이런 의미로, 영상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이 흥분된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오늘 이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조정 부분은 겪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디까지 사견입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내려갈 것 같다고 말하기가 이건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욕먹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 지금 지수가 폭등을 했는데 내려간다는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왔다. 특히나 간밤에 이제 금요일에 미증시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끝나서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전쟁 휴전 쪽을 보고 이제 상승 쪽으로 봤는데 그게 일어난 게 아니고 실업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안 좋으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악재로 작용됐던 10년물 국채금리가 4.591로 좀 내려온 겁니다. 이게 호재로 둔갑해 갖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서 올라간 게 아니고,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는 안 좋습니다. 침체인데, 침체되면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해가지고 그동안 금리 오르는 국채금리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다 이게 악재가 해소됐다 해갖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간밤에 금요일에 올라간 미증시는 악재로 인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좋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4.59라는 이 숫자가 4.0 밑으로 내려갔으면 또 이해를 할 만한데요. 4.59라는 이 숫자가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제가 예전에 한참 오르고 내려고 할 때는 4.0 넘어가면 기술주의에 부담이 된다고 말을 하면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5.0 함 찍고 나서 사람들이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5.0 함 두드리고 나서는 4.5 되니까 아주 좋아진 것처럼 해석을 한다는 거죠. 10년물 국채금리가 4.6인데 지금요. 4.6 가면 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4.0 위로 올라가면은 기술주의 안 좋은 그런 부담을 느끼는 수치였었습니다. 옛날로 치자면. 그래서 지표가 별로 안 좋은데 유가도 뭐 특별하게 확 꺾인 것도 아니고 환율은 되게 좋아졌어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자꾸 들어오니까 환율은 점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외국인이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에 7천억 정도 하고 코스닥은 4,700억 정도. 이거 지금 아마도 공매도 쳐놨던 거 환매수 한다고 지금 막 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건 좋아졌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반전되는 어떤 호재가 작용한 건 아닌데, 단지 악재가 해소돼서 내려왔던 부분에 기술적 반등 개념으로 튀어 올랐는데, 이걸 공매도 금지라는 그 재료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가 더 강하게 밀어 올려 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먹을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저는 2차 전지 쪽으로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종목 한 봤었어요. 2차 전지가 거의 뭐 난리 나버렸죠. 뭐 18만 원씩 하는, 그다음 뭐 35만 원 한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게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에코프로 82만 원짜리 상한가 들어가고 이렇게 막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고요. 반도체 쪽은 일부 종목 빼고는 크게 막 강한 모습이 별로 없었죠. AI도 그렇고 자동차는 오히려 더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자동차 관련주도 좀 사고 싶었는데 저쪽으로 돈이 다 가버리니까 일지테크 이거 노리고 있었는데 살 엄두가 안 났어요 지금. 워낙 저쪽으로 돈이 가버려갖고 건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쭉 보면 2차 전지 빼고나 로봇도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그동안 또 많이 눌렀다고 하는데 얘도 또 튀어오르는 느낌이 나왔네요. 그게 그동안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오늘 대거 반등하는 그런 날이었다. 한번 파티하는 날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바이오에 뭐 이거는 이제 재료가 있어갖고 공급 계약 터져갖고 나오는 개별 종목의 재료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의 날이었다. 이쪽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냥 약간 왕따 되는 느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수 급등하는데 큰 수익이 안 나서 속상하신 분들을 위한
같이 이제 위로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 만드는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폭등장에 10만 원밖에 못 버는 이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참 제가 요 마무리하는 의미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 조금 이제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돈 버는 쪽에다 집중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10월 달에 한번 이 크게 얻어맞고 나니까 갑자기 전쟁 터져가지고 중동에 한번 얻어맞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달에 뭐 그 방법은 예전에 했었는데 잃지 않는 매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벌기 위해서 모험하는 게 아니고 작게 벌더라도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11월 달에도 손실 안 나게 조금씩 그 뭐 적게 벌면 대로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죠. 많이 벌면 좋겠지만 많이 벌려고 하다가 막 얻어맞으면 오히려 더 그 충격이 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같은 날도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뭐 2차전지 이런 거 막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막 미수풀 배팅 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좀 차분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가진 종목이 아니니까 그 오히려 제가 가진 종목에는 오늘 같은 이 흐름이 상당히 악재로 작용되는 저쪽으로 돈이 가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좋은 흐름에서 오늘 진짜 슈팅하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SOI 같은 경우는 13일 날인가 자회사 그 상장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까지는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부분에도 휴전 이야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좋게 봤었어요. 좋게 봤는데 돈이 저리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비중을 줄여서 현금화 시키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그 많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폭등하는데도 이것밖에 못 본 사람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워낙 역사적인 오늘 제가 그 이때까지 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코스닥이 7%대까지 급등하는 이런 그 날은 보기 드물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다른 건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로지 2차전지 그리고 공매도 많았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날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